안녕하십니까. 2024년 2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여야 모두에서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됐죠.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용산 출신이 얼마나 양지에 꽂히느냐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되고 있고, 어찌 보면 그것이 전체 국민의힘의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왜 그러냐면, 사실 총선 시작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사 출신 몇 명, 뭐 20명을 꽂을 거다, 어쩌고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게 나왔거든요. 그리고 실제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검사 출신들의 그 총선 출마설이 많이 나왔고요. 그리고 실제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검사 출신 일부가 이제 공천 신청을 하니까, 자,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? 이게 이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용산 출신의 검사들, 이 사람들을 전략 공천한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뭐 용산의 아바타라는 야당의 논리가 일반 국민들한테 그러면 그렇지 라고 먹히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관심인데, 오늘 그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승리하기 위해서, 물론 총선 승리겠죠,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, 이렇게 답변을 했더군요. 헌신. 그러면 헌신은 그 윤석열 정부의 장관 출신들만 험지 출마 뭐 이래서 헌신하면 되는 거냐? 검사 출신들은 헌신 안 하냐? 이런 점까지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이 헌신은 용산의 검사 출신들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닐까,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, 오늘 국민의힘에서 5선의 서병수 의원, 부산진 갑, 이 지역구죠. 이 서병수 의원한테 부산 북강서 갑, 여기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입니다. 흔히 그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운 곳을 꼽으라면 이곳이다. 왜? 전재수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탄탄하게 했으니까. 그 지역입니다. 그 지역에 서병수 의원한테 좀 나가달라,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경남 산청, 함양, 거창, 합천 출신인 삼선의 김태호 의원, 경남지사 출신이죠. 이 사람을 경남 양산을에 좀 나가달라. 양산을은 김두관 의원입니다. 김두관 의원도 경남지사 출신이죠. 그러니까 여기는 경남 지역의 험지니까 좀 나가달라. 아직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없습니다만은, 여하튼 그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지금 했다. 그러니까 더 많은 험지 출마가 있었으면 좋겠다, 뭐 이런 거고.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. 서울 강남을에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출신인 박진 의원과, 원래 지역구입니다, 여기가.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경쟁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? 이 부분에 관해서 직접 답변을 안 했습니다. 공천은 공정하게,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다. 누구나 다 양지를 원한다. 신청하는 건 본인의 자유인 것이다. 당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시스템 공천, 그리고 이기는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자, 여기에 보면 왜 하필이면 이원모 전 비서관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는 건 본인의 자유다, 이런 얘기를 했을까? 거절한 것 아니냐? 응? 왜냐면 지금 신청은 받아놨습니다. 그런데 거절한 것 아니냐? 뭐 용산과의 관계에서 아마 이런저런 그 소통 채널이 있겠죠?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또 하나.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이제 부산 해운대갑에 전략 공천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다라는 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입니다. 선거 공간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하기 마련이다. 그 소문을 다 믿을 건 아니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어제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중에서 용산 대통령에서
가장 힘을 쓰는 두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지금 얘기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,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두 사람입니다. 그거는 아마 그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다 알 겁니다. 이 두 사람의 힘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막강했습니다. 오른팔 왼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거든요.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섰고, 그 중에 이제 주진우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뭐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부산에 가는데 거기는 이제 마침 하태경 의원이 험지 출마를 한다고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그 자리가 빈 겁니다. 해운대 갑이. 근데 해운대 갑은 부산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꽃길이죠. 국민의힘으로서는 누가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.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주진우 전 비서관이 공천 신청을 했다. 그런데 이제 소문에는 전략 공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그 전략 공천에 대해서 다 믿을 건 아니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부분은 조금 물음표를 쳐놔야 되겠습니다. 왜? 뭐 그 자리는 어차피 빈 자리고, 그리고 누군가를 공천을 해야 되는 자리죠.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뭐 대통령실이라고, 대통령실은 무조건 안 된다, 이것도 또 역차별이니까 뭐 경선을 하게 된다든지. 다만 전략 공천은 좀 아닌 것 아닌가. 그러면 뭔가 특혜를 주는 게 되기 때문에, 그러면은 결국 그 자리도 전략 공천은 아니고 뭐 경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 시스템 공천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건 저의 관측입니다. 자, 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원모 전 비서관이죠. 이제 이원모 전 비서관의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, 처음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첫 번째 출마 지역을 선정하는데 서울 강남을이다. 강남은 가불병이 있습니다. 서초는 가불이 있고요. 요 다섯 군데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곳이다. 물론 강남을이나 병, 이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. 지역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웬만한 사람 공천하면 당선되는 곳입니다. 그 지역을 이원모 전 비서관, 대통령실에서 힘을 많이 쓰던 이원모 전 비서관이 공천 신청을 했다.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기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꽃길만 가는 것 아니냐, 이거야말로 용산 출신이 특혜 아니냐, 이런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. 뭐 강남이 고향인 것도 아니고, 강남 서초는 또 뭐 고향이라고 해서 뭐 유난히 표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그냥 영남이나 마찬가지로, 영남도 대구 경북과 마찬가지로 공천하면 당선되는 곳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, 여기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공천 신청을 한 데 대한 불편한 시각이 있게 마련이고, 그건 당연한 거다. 만약에 그런 사람을 거기서 공천을 줬을 경우에 그 파장이 얼마나 미치겠느냐, 이거는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취재하건대는 이원모 전 비서관의 강남 공천,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절했다는 거거든요. 곤란하다, 그거는. 거절했다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매우 불쾌해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. 이원모 전 비서관이 서울 강남을에 공천하는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쾌했다.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에 관해서 바꿀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럼 이게 공천 갈등이냐? 뭐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그게 또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어제 뭐 공정한 뭐 특혜 뭐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원모 전 비서관의 강남 공천 거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것 아니냐.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수용한 것 아니냐. 그러면 이제 이원모 전 비서관은 어디로 가느냐? 그러니까 강남 서초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죠.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험지가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뭐 다른 웬만한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.
아마 그런 곳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. 적어도 지금 현재 제가 취재하건대 분명한 거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을 강남 서초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공천하지는 않겠다.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. 지금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원모 전 비서관이다. 이렇게 판단이 되고, 그거는 뭐 왜 그럼 이러느냐?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여론이 결국 용산에서 그 검사 출신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공천을 장악했다. 이런 그 이미지가 씌워지면 이번 총선은 어렵다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나름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거죠. 아마 주변의 조언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점에서 한동훈 표 공천은 일단 그 첫 번째 기준이 용산 출신을 서울 강남에 공천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양지에 공천하지 않는다.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. 자, 그러면 강남 서초는 현재 다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. 이 현역 의원들은 그러면 다 재공천 받는 것이냐? 글쎄, 그 부분은 아직 전 물음표로 남겨놓겠습니다. 왜냐하면 강남갑의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구로인가요? 거기로 옮겼죠?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들은 다 지금 현재 그 재공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글쎄요, 이게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뭐 인삼 뿌리 씹고 누구는 무 뿌리 씹느냐, 이런 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나온다고 하죠. 강남 서초에 가서 뭐 2선, 3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인삼 뿌리 씹는 거죠. 그러면 나머지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은 무 뿌리만 씹느냐. 그렇기 때문에 강남 서초는 전략공천,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전국 선거를 이끌어도 될 만한 인물들로 물갈이를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. 이런 지적은 늘 있었습니다. 아마 그런 지적에 대해서 글쎄 저는 뭐 지금부터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고민할 부분인데, 아마 용산 출신 교통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강남 현역 의원들 교통정리도 나서지 않을까, 전 이렇게 보는데, 오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원모 전 비서관의 강남 공천은 불가하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본인한테 통보했겠죠?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가 알게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, 추석이 아니죠. 설날 끝나면 다음 날부터 면접 서류 심사, 이걸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, 그 다음에 이제 강남, 서초 이런데 또 영남은 아마 그 뒷부분에 좀 할 겁니다. 공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,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 출신을 서울 강남 서초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은 아주 정무적 판단으로서는 훌륭하다,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. 왜냐하면 그 경우에 다른 데에서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판단이 굉장히 옳은 것으로 보인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